안녕하세요. 한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조국 일가의 수사가 좀 과도한 것인가, 이게 정말 정경심은 검찰공화국의 피해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거의 4년 정도 이제 깜빵생활을 하다가 나오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마무리되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아직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죠.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조국 일가에 대한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많냐면, 표창장 위조가 4년인데 뭐는 몇 년이 말이 되냐? 표창장 위조가 4년인데 음주운전이 몇 년이 말이 되냐? 살인이 몇 년이 말이 되냐? 이런 댓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조국 집안만큼만 털어봐라. 조국만큼만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면 누구나 다 걸려 들어간다. 이런 댓글이 많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다 뇌가 없는 좌파들이 싸지르는 아주 단골 댓글이야. 단골 댓글.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게 진짜 피해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정경심은 이제 출소해가지고 옥중 수기도 출간하고 억울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경심이 진짜 제가 요거 표창장 위조 요거 하나인지 한번 그냥 알아보자고. 한번 알아봐. 자, 정경심이 유죄를 받은 항목, 입시 비리에 관한 항목이 이거예요. 무죄 받은 건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 이게 다 유죄 받은 항목이야. 일단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거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고요. 그 표창장을 이용해서 서울대 입시에 사용했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거는 이건 업무방해야, 업무방해. 이 사문서를 갖고 이 서울대가 입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짜 서류를 내서 서울대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리고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한 것, 이것도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 그리고 이거를 단국대 키스트에 허위 경력으로 제출한 것도 또 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다.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20만 원을 편취,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시하고 인턴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이 5개의 항목이 걸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이 표창장 하나 갖다가 이렇게 점점 연결되는 거라서 이걸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하나 갖고 너무 여러 번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어. 근데 물건을 한 번 훔치면 그거는 거의 그냥 좀 벌금 좀 나오고 그러고 말어. 근데 막 2번, 3번, 4번 막 계속 반복해서 훔치잖아? 그러면은 별거 안 훔쳤는데도 그거는 실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기망을 하는 걸 알면서도 여러 번 했는가가 이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판단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입시 비리만 갖고 정말 4년을 산 거냐 하면은 그게 절대 아니죠. 어떤 항목이 또 있냐면 이 사모펀드 관련된 그런 유죄 항목도 있어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었나? 이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은닉했다. 그래서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이 해당되고, 그리고 또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또 유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만 있는 게 또 아니죠. 그리고 한참 이슈가 됐었던 증거 은닉. 이게 뭐였냐면은 자기 집안의 회계사라고 해야 되나? 자산 관리인한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서 숨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김경록 회계사였나? 아무튼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증거 은닉 교사에 해당하고, 그리고 코링크피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를 했다. 증거 인멸 교사. 그러니까 증거 인멸 은닉 교사 혐의가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지금 봐봐. 표창장 위조로 끝? 이게 아니잖아. 이게 죄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한두 개로 걸린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져서 4년 살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분들 혹시 이 방송 보고 있으면은 좀 제대로 알고 좀 씨부립시다. 표창장 하나 갖고 4년 절대 안 나오지. 표창장 하나 갖고 안 나오고,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했던 입시비리뿐만 아니라 이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증거 은닉에 관련된 것도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고 언쟁할 필요 없고 아주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국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조국 재판은 이제 입시 비리와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설명할 직권 남용에 관한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입시 비리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부산의료원에서 장학금 관련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당시에는 이제 부산의전원 교수였는데, 조민한테 장학금을 줬어. 장학금 줬는데 장학금 줄 수 있지. 대학생이 다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거니까. 대학 다닐 때 장학금 한두 번씩 다 받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도 받고,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도 받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으니까. 조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학금을 받았느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일단 이런 장학금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그때 학점이 뭐 1점 몇 점대라고 했나? 아무튼 뭐 선동열 방어율보다 약간 높은 그런 학점을 받으셨는데 이 교수가 보기에는 얘가 학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을까봐 장학금을 통해서 좀 학업에 대한 흥미를 좀 유발하고 그리고 좀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 절대 뭐 아빠가 조국이어서 준 게 아니다. 조국한테 난 부탁할 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주는 장학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보통은 장학금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 상으로 주는, 열심히 했으니까 상으로 주는 그런 금액인데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장학금을 받아라? 그러면 나머지 열심히 한 애들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저희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장학금을 못 받았으면 나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못 받았나?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이거는 좀 유죄 판결이 날 확률이 높은 사안이라고 봐요. 뭐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조국이어서 준 게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공부를 못했으니까 장학금을 줬다. 장학금을 준 그 배경이 전혀 우리가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조국이 민정수석할 당시에 유재수 감찰부마를 직권남용을 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 이 수사를 못하게 했다. 이런 혐의가 있어요. 유재수는 누구냐? 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제부시장이었는데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로 감찰이 시작됐으나 여기서 이제 조국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조국은 뭐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없다. 뭐 이거는 뭐 직권남용으로 감찰 무마를 할 거였으면 감찰 시작도 안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그런 뭐 집행유예긴 했지만 선고를 받은 거고요. 이걸 이제 폭로한 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이 얘기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 조국이 지금 뭐 조국 신당이다, 뭐 총선에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징역이 나왔을 경우에 이 징역이라는 거는 금고 이상의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의원 선거에 자기가 나가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전과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벌금형까지는 괜찮아. 벌금형도 괜찮고 뭐 기소유예도 괜찮고 선고유예도 괜찮아. 근데 집행유예는 안 돼. 집행유예는 일단 징역을 받았지만 직접 가두는 형을 집행하지는 않겠다. 유죄는 맞지만 뭐 가둘 정도의 그런 죄는 아니다라고 전과 기록만 남는 거기 때문에 징역을 받는다면 조국 신당이라는 거는 애초에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은 선거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조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정치권에서 좀 살아남으려면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핀치에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이 좀 자기가 뒤집어 쓰기를 한 것 같아. 피해의 실드를 치고 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남편을 위한 희생입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연려상을 줘야 되나? 뭐 깜빡까지 대신 갈 정도의 그런 희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족의 모습이죠. 이제 정경심이 뭐라고 했느냐? 조국은 부산 남자고 똑똑하고 무관심하다. 그래가지고 조국은 이런 우리 아이들의 입시에 관련해서 신경 쓴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그냥 바깥일만 하는 양반이지 집안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자기가 이 조민하고 조원이 그 서류 좀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막 반이 협박하듯이 해가지고 겨우겨우 한 거다. 자기가 다 주도한 거다. 이렇게 혼자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국은 막 부산 남자 아이가 부산 남자가 어떻게 집안일에 신경을 쓸 수 있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집안일과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였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삼위일체로 잘 이루어진 집안이다. 그래서 조민이 뭐 이렇게 시험도 보지 않고 의사까지 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조국 아들에게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유죄받은 다음에 국회의원도 잘린 마당인데 이것도 정경심이 직접 부탁했다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조국이랑 최강욱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정경심이 인턴 증명서도 내가 최강욱이랑 같이 해가지고 내가 꾸민 겁니다. 그래서 문자도 이렇게 보냈대요.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최강욱이 보냈고 그리고 정경심은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뭐 이런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은 결국에는 난 죄가 없다라는 건데 예전에 뭐 2019년도긴 한데 우리 홍준표 형님이 이 조국 집안의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런 코멘트를 하신 적이 있어요. 조국 남자로서는 파산했다. 어찌 부인에게 책임을 떠밀고 숨나? 그러니까 정경심은 재판 받으면서 결국에는 실형 받아가지고 깜빵살이까지 했는데 조국은 나와서 한다는 게 결국에는 자기 무죄다.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치를 한번 해가지고 요거를 좀 바로잡으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요 남자 입장에서 뭐 물론 남자 여자 이런 거 가리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그런 부부의 역할에 있어서 남자가 좀 여자를 보호하고
남편이 부인을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해. 뭐 신체적으로도 남자가 좀 더 강한 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조국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이 아주 탱커예요, 탱커. 그냥 몸빵을 잘해. 그래서 2심도 검찰은 조국에게는 징역 5년, 정경심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2월 초에 나기로 했어요. 뭐 이거는 그때 가서 어떻게 나올지 보겠지만 1심에서는 일단 집행유예지만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비슷한 형량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증거라던가 뭐 이런 게 추가적으로 크게 나온 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형량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느냐에 대한 것인데 지금 조국의 행태를 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양형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이 정말 뭐 죄송합니다. 뭐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아이와 부인을 좀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을 굉장히 뭐 죄송하고 뭐 또 민정수석으로서 뭐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회 지도층으로서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낮추고 들어가면 재판부에서도 좀 더 약한 형량을 때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는 뭐 DK의 눈물이니 뭐 정경심은 또 뭐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이딴 책이나 쓰고 앉았고 자기들은 좀 검찰공화국의 희생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반성이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거를 좀 재판부에서도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뭐 무슨 검찰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뭐 기획수사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대통령 처가도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키는데 이게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검찰공화국이고 윤석열이 그 검찰공화국의 수장이라면 자기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든 쉴드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뭐 난리를 피면서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리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처남도 이거는 수사가 완전 군부 독재 시절 같다 하면서 재판에서 이렇게 좀 불만을 그런 토로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의 가족들도 그냥 뭐 먼지 탈탈 털면서 그냥 진짜 연금까지 털어버리는데 죄가 있으면 턴다. 그거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검찰공화국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여기저기 좀 다르게 적용되던 게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민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입시 비리는 맞는데 자기가 그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건 맞는데 너무 오래된 일로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정했다면 막 이딴 영상이나 올리고 있다던가. 그리고 이번에는 뭐 화장품 광고 모델 변신, 뭐 화장품 앰바서더로서 뭐 광고 모델을 하고 뭐 연예인이 울고 갈 미모네요 막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이 집안은 정말 반성이라는 게 없다. 반성을 안 하면 어떡하냐? 형을 세게 때려서 반성하게 강제로 반성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유튜버로서 변신을 했잖아. 삶이 변했잖아. 원래는 이제 의전원 나와가지고 의사 된다고 막 깜짝거리다가 이렇게 다 취소되는 바람에 의사는 못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뭐 자기가 뭐 맘만 먹으면 뭐 다시 의사 시험 봐가지고 할 수도 있지 했지만, 뭐 공부를 다시 하는 그런 거보다는 유튜버로서의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아마도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영상을 한번 올리면 이거 뭐 9.8만 회니까 거의 한 10만 뷰씩 나오거든. 근데 10만 뷰, 그러니까 30만 구독자, 거의 40만에 가까운 구독자에 10만 뷰가 나온다? 이거 굉장히 잘 나가는 거거든요.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일반인은 사실 뭐 구독자 모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냥 어디다가 그냥 뭐 대나무 숲에다가 말하듯이 그냥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외치듯이 그냥 대충 녹음해가지고 뭐 올리는 그런 정도인데, 뭐 돈은 전혀 안 되고 그냥 제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이거 조회수가 10만씩 나오면 이거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광고도 많이 했잖아. 막 홍삼 광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보다 훨씬 나아요, 의사보다. 왜냐면 이제 의사도 뭐 잘 나가는 의사가 있고 좀 덜 나가는 의사가 있긴 할 텐데, 보통 국내에서 개원한 의사 기준으로 보면은 제 친구들 보면 1년 기준 한 연봉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 정도. 그러니까 연봉 4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거지만 또 세금을 떼고 나면 또 그렇지도 않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집에 가져가는 수준이에요. 의사도 뭐 개원해서 열심히 하면 대신에 이제 주말에도 일해. 주말에도 토요일날에도 나가가지고 개업이는 자기 병원이니까 병원 주말에 안 한다, 막 토요일날 안 한다 이러면 손님 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막 6일, 어떨 때는 막 7일을 하기도 하고 막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의사는 좀 빡세요.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하루에 막 환자를 막 100명 이상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보다 낫다. 조민은 이 사태를 통해서 인생이 유튜브로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의사보다 낫다고요. 왜냐면은 지금 광고 한 편 받으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단가가 1,000만 원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유튜버들의 광고 단가인데, 대충 보면은 이제 구독자 수가 한 40만 정도 육박하니까 한 요 수준 된단 말이야. 요거보다는 높고 요거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조민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구독자들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그 광팬들, 열성 팬들, 훌리건들이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구독자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100만인데 조회수가 뭐 100만 나온다? 그렇지 않거든. 구독자 수 100만이면은 한 조회수는 한 20만, 30만 정도? 뭐 아주 잘 나오면 이제 뭐 계속 알고리즘 타가지고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절대로 구독자 수만큼 조회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조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독자 수에 비례해서 꽤 잘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요거보단 많이 받고 요 수준은 받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고 한 편 찍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한 편 제작하는데 의사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는 더 금방금방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채널에 뭐 PD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편집자가 또 따로 들어가니까 자기는 정말 녹화만 하면 되는 거거든. 아이디어는 PD가 내고 영상 제작은 그 영상 편집자가 하고, 그럼 자기는 진짜 얼굴 마담하면서 이 콘텐츠만 계속 진행하고 하면 되거든. 근데 또 대충 해도 또 지지자들이 계속 봐주니까 조회수가 올라가고 좋아요 눌러주면은 또 알고리즘 타가지고 여러 사람들 추천 뿌려지니까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 조국 덕분에 조미는 굉장히 좀 유튜버로서 유튜버 금수저가 됐다. 별 노력하지 않고 뭐 시덥지 않은 그런 컨텐츠를 올렸는데도 막 조회수가 빵빵 터지니까 광고도 막 붙고 막 그러는 거지. 지금 광고도 뭐 이 정도 화장품 광고 모델까지 할 정도면은 준 연예인이지 뭐 준 연예인. 그러니까 의사 하는 것보다 준 연예인으로서 요 유튜버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거 좀 부럽다. 씨발. 뭐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